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내 최대 3건인 창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공헌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에서는 네 번째인데요. 창원시는 매년 지역 공헌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13곳의 지난해 매출은 9,600억 원. 하지만 지역 공헌 지출은 매출의 0.04%인 4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공헌은 미미하다는 비판에 이를 확대하기 위한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지역 주민 고용 비율 96%, 관내 용역업체 이용 비율 50%, 지역 공헌 지출액을 매출 대비 0.2%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태와 비교해 고용의 질을 높이고 용역업체 비율과 지역 공헌 지출을 크게 높인 기준입니다. 이를 실천하자는 뜻을 모아 상생협약도 체결됐습니다. 창원 지역 대형 유통업체 16곳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상생 활동에 대한 어떤 사업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 모델들도 좀 구상을 해서 어떤 그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창원시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매년 지역 기여도를 조사해 지점별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공헌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천 사업들을 실천 의지가 강하게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돼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 대구와 대전, 부산 다음 창원이 네 번째입니다. 대전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뒤 일부 기여도 지표가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도 나타나 업체들의 이행 의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협약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입니다. 내년 평가에서 지역사회 기여도가 더 높아져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승점, 10점, 감점 등 여러 악재를 안고 출발한 경남FC가 5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일부 리그 도약을 위한 4강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하다는 희망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골을 허용해 패색이 짙어가던 후반 35분. 경남의 대역전극이 시작됩니다.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이호석이 연결해준 패스를 송수영이 왼발 슈팅으로 부산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9분 뒤인 후반 44분. 수비수를 따돌린 송수영이 반대편 골문으로 완벽한 슈팅. 2대2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5분이 주어진 후반 추가 시간. 30초를 남기고 얻은 코너킥에서 송수영이 깔아준 공을 장은규가 왼발 슈팅으로 부산의 골문을 뚫었습니다. 0대2에서 15분 만에 3대2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는 순간입니다. 사흘 뒤 홈에서 충주를 만난 경남은 전반 11분 이호석의 크로스를 송수영의 헤딩과 크리스찬의 마무리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종료 3분 전 몸을 사리지 않던 팀의 맏형 진경선이 골키퍼까지 완벽하게 따돌리고 두 번째 골로 쐐기를 박습니다. 리그 5연승. 경남은 10점 감점에도 27점을 기록하며 8위를 지켰습니다. 플레이오프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 4위와는 7점 차로 간격을 좁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이전에는 앞서다가도 뒷심부족으로 경기를 내줬지만 이제는 대역전극을 만들어내고 위기 때마다 수비와 골키퍼의 선방으로 승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경남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10점 감점에도 4강 진출이라는 프로축구의 새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창원 소방본부가 내년까지 소방차 노후율을 10%대로 낮추기 위해 소방차를 대거 교체합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올해 74억 3,400만 원을 들여 소방차 32대를 새로 사고 내년에는 22대를 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소방차 가운데는 소방펌프차가 12대로 가장 많고 지상 50m까지 닿을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도 2대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전용 비행구역을 현재 22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곳은 김해시 한림면, 밀양시 상남면, 창원시 본포리 등 7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지정한 전용 비행구역을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스마트폰 앱 레디투플라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는 가스에 첨가하는 물질인 부취제 냄새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부취제를 취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오후 부산 해안 지역을 따라 퍼져나간 정체불명의 가스 냄새와 관련해 온갖 근거 없는 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생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 첫 회의를 가진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 8개 기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냄새 발생 지역의 재난 담당자까지 화상으로 연결해 우선 관련 신고 내용과 그동안의 기관별 자체 조사 결과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조사단은 다음 달 3일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분석하면 부산의 경우는 부취제, 울산은 공단에서 나온 일상적인 냄새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그리고 각 기관 발표 내용들을 고려했을 때 냄새의 원인 성분으로는 부취제가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자료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부취제 누출 사고의 경우 부산에서는 이미 지난해 여름 환경공단 가스정제 처리 시설에서 2차례나 발생해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부취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의 누출 여부를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부취제를 취급하는 업체나 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당일 대기 조건에 따른 냄새 유발 물질의 확산 모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부취제 외에 다양한 원인 물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원인 조사와 함께 유사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 제도 개선 사항도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철재입니다. 다문화 가정 결혼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직업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아열대 기후로 진입하고 있는 남부지방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동남아 지역 아열대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하면서 새로운 자립 기반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엌에서 요리에 한창인 결혼 이주 여성들. 메뉴는 아열대 채소인 공심채 볶음 요리와 공심채 샐러드. 필리핀에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이 같은 아열대 채소 공심채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모로헤이야, 인디언 시금치 등 이름도 생소한 이들 농작물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직접 재배한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매일 먹어요. 김치처럼 먹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내가 직접 키우니까 농약 안 지고 안심하게. 사천 지역 결혼 이민자 10여 명은 지난 5월부터 5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한 동을 임대해 6가지 아열대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온난화로 남부지방이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확한 채소는 외국인 전문 상점과 인터넷 등으로 100% 판매됐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이미 친구들한테 다 연락했어요. 이거 바르라고. 재배된 아열대 농작물을 이용해 제과 제빵, 반찬 사업 등 창업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잘할 수 있고 또 재배도 가능하고 또 유통도 가능한 그리고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제 네트워크도 갖고 계시고 해서 아열대 농작물을 활용한 6차 산업이 결혼 이민자 자립의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경보가 내려진 내륙을 중심으로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을 가볍게 하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겠고 주말 내내 대기 불안정은 계속되겠습니다. 소나기 예보와 함께 찜통 더위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빛 깨끗한 모습이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7도, 그 밖의 지역도 25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닷새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창녕 35도, 창원과 김해 34도, 거제는 32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휴대하기 쉬운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 33도, 산청과 합천 34도까지 올라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은 올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145억 원에 대한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접수합니다. 창녕군은 창녕읍 교리문화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개장하고 다음 달까지 운영합니다. 고성군 구만면 보천 도예창조학교에서 한국과 중국 도예 작가 15명이 참석해 도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거창군은 고제면 고제 저수지에 붕어 치어 만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가 어제 울산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종 실직자나 실직 예정자들의 생계 안정부터 재취업까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조선업 희망센터는 오늘 창원에 이어 다음 달 16일 거제에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에서 지난 상반기에 체납된 지방세 57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 상반기 도청과 시군청에서 도세 145억 원과 시군세 43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류별로는 자동차세가 28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교육세 94억 원, 재산세 87억 원, 지방소득세 22억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합천구는 목표액의 221%를, 밀양시는 145%를 달성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제2캠퍼스 준공식이 진주시 내동면 신윤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제2캠퍼스 건물은 총 면적 9,39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1, 2층 공용 강의실과 학과별 공간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과기대는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 전환 뒤 부족한 교지와 시설 확보를 위해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제2캠퍼스를 착공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